안녕하세요. 34회 이론시험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파본 체크 기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문제를 봤는데요. 문제 2번에 웬 실무 같은 문제가 나와서 눈이 휘둥그레진 것을 빼고는 세부 강론 문제가 나왔던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압박감과 긴장감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각 문제마다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직접환원법과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터디 때, 특별히 3기 스터디 때 여러 차례 다루어 드렸던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작성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평소에 소물음이 10점으로 나오던 과거에 비교했을 때 소물음 1, 2 모두 15점으로 여러분들 평소에 잡던 목차 분량보다 조금 더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음 2에서 직접환원법은 감가상각률을 고려한 환원율로, 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기말 복귀가액을 통해 자본을 회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하자본의 회수 방법 3가지,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그리고 기말 복귀가액 산정 방법 2가지, 외부추계법, 내부추계법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물음 3은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의 한계가 확률적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과 연결되게끔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확률적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를 3기 6주차 마지막 주 스터디에 내드렸던 동적 DCF로 치환해서 생각해서 푸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은 택지비 감정평가 시 기준가치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물음 1과 관련해서는 기준가치로서 일단 시장가치를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도 부동산 원에서도 또 공시지가 기준법을 원칙으로 토지가격 결정할 때에도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분양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 추정액을 고려한 조성원가법으로 결정을 하면 시장가치의 외의 가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로 보는 견해, 시장가치의 외의 가치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후 한 가지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물음 2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적지 않은 문제 분량에 놀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출제위원이 어떤 감정평가서를 보고 문제를 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동작구에 있는 토지 평가를 위해서 서초구에 표준제 공시지가를 가져다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가의 평가 사례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례를 가져다 쓴 것은 의도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접근 조건과 환경 조건의 비교 내용 덧붙여서 감정평가 사례를 아예 기호 나가 아니라 가로 교체하는 부분까지 터치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론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주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보니까 실무적인 문제 분석 그리고 해결 능력까지도 이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3은 담보평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물음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엄청나게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으셔서 서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정책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연결해서 서술하시되 담보평가가 사적인 감정평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 경제적인 기능에서 서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은 점수를 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음 2번에 있어서 심사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9조, 10조, 감정평가에게 산출 근거, 결정 의견, 적용한 감정평가 방법, 시상가액 조정, 감정평가의 결정 과정 등으로 목차를 잡으셔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담보평가의 안정성과 환가성이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다세대 주택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요건과 고려사항에 대해 약수라는 부분인데요.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부분을 목차로 잡으시고 각각의 요건을 고려사항과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사례의 수집 요건을
써주지 마시고 이 문제 평가 대상이 다세대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형성 요인을 외부, 내부, 호별 이런 식으로도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시면은 답안의 구체성이 눈에 띄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또 채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 또 여러분들의 글씨, 여러분들의 논리,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첨삭될 것이니까요.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충분히 재충전하시고 그간 못했던 것들 다 누리면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모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